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이 대박나도 집 샀다는 사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교통 체증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이럴 때마다 어느 차선으로 가야 빨리 갈까 막 이걸 또 경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좀 바쁠 때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러다가 내가 딱 원하는 차선으로 딱 옮겼는데 그 차선이 정말 옆에보다 쫙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역시 나의 선택이 옳았어 라고 하면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번에 운전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꼭 그 길이 빠르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금융시장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은 한 가지의 어떤 특정한 성공, 어떤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이것을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논리의 오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회 현상이나 특히 주식시장에서 특별한 법칙이나 어떤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징크스도 생기고 루틴도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 말고도 자기과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근래 주식시장이 워낙 높은 상승이 있었고 개미들이 높은 수익률을 지금 올린 상태다 보니까 자기과신이 가득 차 있죠. 이 자기과신이 주식시장에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과신을 우리가 흔히 긍정적 마인드랑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 내가 하면 무조건 되네, 주식 별거 아니네, 내가 하면 분명히 잘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긍정적 마인드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근자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과신의 함정을 경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있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확증 편향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자,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나와 반대되는 신념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듣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과신에 꽉 찬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확증 편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지난 15년간의 코스피를 한번 쭉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보면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상승과 하락이 있었는데 이 증권가의 주가 전망이라는 건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른다, 아니면 바로 이거죠. 조금 있다 오른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전망밖에는 없는 것이 증권가의 전망이죠. 자, 1999년 2020년까지 20년간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을 한번 그대로 그래프를 똑같이 이렇게 겹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두 그래프의 차이를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주식과 부동산은 굉장히 동행하는 성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래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상승에 있어서 굉장히 완만한 것처럼 보이죠. 그 완만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적도 많았는데 완만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상승을 돋보이게 할 만한 하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도 하락한 적이 있었지만 아주 급격하게 시장이 깨지고 막 패닉 상태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다르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돋보이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면, 자, 이 상승 언제 있었냐면 2001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단 6개월간 있었던 상승인데요. 단 6개월간 상승률이 51%나 됩니다. 여러분 51%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6개월에 51%. 요즘 은행금리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투자를 안 하던 분도 나도 뭔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또 한 번의 상승. 자, 이때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약 1년 정도의 상승인데 이때 상승률도 55%예요. 물론 앞전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1년에 거의 30% 정도 상승했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상승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상승. 자, 이때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약 3년여에 걸친 상승인데 무려 96%입니다. 1년 단위로 쪼갠다 하더라도 거의 33%씩 상승을 했으니 이 당시에 주식에 돈을 넣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 과신이 꽉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말고도 가장 큰 상승은 이때입니다. 자, 이때는 1998년 6월부터 1999년 7월까지의 상승인데 이때 코스피 지수가 277포인트입니다. 2700이 아니고 277포인트. 야, 이때는 진짜 277포인트에서 1027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단 1년 만에 상승률이 270%다. 이 정도면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겠죠. 최근에는 가장 높은 상승,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상승, 이 대상승은 무려 127%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상승의 곡선, 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화의 오류, 자기 과신, 확증 편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근데 그래도 돈이 많은데 왜 집을 못 사느냐?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사죠. 이게 뭔 소린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돈이 없나? 자, 보시면 우리가 간과한 것이 이런 상승 뒤에는 항상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락 곡선 한번 보시면 그대로 여지없이 하락이 있죠. 이런 하락들이 발생을 했고 이 하락의 덕분에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주식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상승이 생겼을 때는 자기 과신, 집 안 사죠. 아니 주식이 이렇게 대단한데 집을 왜 사? 그 다음에 갑자기 보합 상태로 주가가 안 올라가면 확증 편향, 듣고 싶은 얘기만 좀 있으면 오른다, 그 얘기만 듣는 거죠.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요 아예. 그 다음에 하락으로 접어들게 되면 일반화의 오류, 지난번에도 맞아 이러다가 올라갔지. 일반화의 오류. 그러다가 정말 대하락이 시작되면 그때는 존버 전략. 존버 전략.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기 과신, 확증 편향, 일반화의 오류, 존버 전략. 이것의 사이클에 갇히게 되면 절대 집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부동산은 어떠냐면 당연히 상승률은 주식보다는 당장 그 기울기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라는 거는 팔 수가 없어요. 왜 팔 수가 없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죠. 존버 패치가 부착돼 있거든요. 존버 패치가 부착돼 있는데 하고 싶지 않아도 존버를 해야 돼. 왜? 내 집인데 어떻게 금방, 내가 살고 있는 집 어떻게 금방 팔아요? 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 3월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른데 2020년 3월 이후는 사실 이때 이후로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은 이전의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아니 혹시 알더라도 실제 내 몸으로 체험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부분만을 한번 쭉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그림이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1년인데요. 2022년도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상승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주가가 막 바로 그냥 급락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사실 올해까지는 뭐 주식이 나름대로는 대세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뭔가 나름대로의 이 상승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을 조금씩은 대비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이후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에게 저는 세 가지를 좀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투자 비중,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종목. 그러니까 투자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종목을 여러 개를 가져갔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종목을 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수익률을 줄이자.
라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